아니 가게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억울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 살아있는 얘기를 소개해주러 오신 조한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 사건 얘기부터 들어가죠. 저희 의뢰인이 회사 근처에서 이제 크게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인이 나가달라라는 거를 요청을 했고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된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얼떨결에 그냥 다 접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여기 인테리어도 하고 시설비도 투입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 억울해하면서 저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이제 본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제 차후에 생각해보니까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권리금도 나는 못 받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갑자기 자다 보니 억울하니까 왔었죠. 이번 막 웍에서 이제 볶음밥 볶고 계시다가 집주인 와가지고 이제 뭐 끝났죠? 끝났어요. 뭐 여기 사인해주세요.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특히나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에서 굉장히 많은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임차인들한테.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건 그 사람의 죄예요. 권리금이란 말이 지금 나왔는데 이 권리금 정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권리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설 투자비나 이런 것들을 다 투입하고 현 임차인이 이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때 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분은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상가 주인이랑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잖아요.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누구한테 다시 다른 제3자한테 이 상가 주인이 임대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임대인이 직접 쓴다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안에서는 애초에 임차인이 계약서를 썼을 때 권리금이나 뭐 시설비나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포기한다는 약정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못 썼었죠. 네.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썼을 거예요. 그쵸. 건물주 혹은 뭐 이제 그 상가 주인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깨알 같은 글씨로 꼼꼼하게 막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사장님 여기 무조건 명당터라고 무조건 잘 된다고 그리고 이거 사인 받아가지고 끝. 그리고 또 하나 붙이는 말 있죠. 이건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고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판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론적 강행 규정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설령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유효가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권리금 뭐 포기 약정 이런 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 만약에 내 뭐 보증금이 현저히 낮았다거나 뭐 충분히 이익을 얻고 합의된 사안에서 쓴 거라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포기 약정 같은 게. 이렇게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또는 직접 사용할 마음으로 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뭐 갱신 청구권을 뭐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권리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걸 매우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4항 규정에 따라서 그 권리금 회수 방해한 그만큼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살다 보면 당사자끼리는 그렇게 룰이 이거야 그러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항상 싸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법원에 이제 임대료 감액 등 뭐 이런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법 개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뭐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상한 요율도 이제 정해놓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요새 임대차 계약을 이제 상가 임대차의 경우 체결할 때 보통 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5년을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뭐 다른 주변 지역이 뭐 공실이 많아서 임대료가 오히려 자기는 2배이고 이 사람은 너무 적고 아하. 주변에 다 적은데 자기만 이제 네. 높은 임대료로 5년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감액 청구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아하.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보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2년 정도로 계약을 먼저 하시고 올리거나 뭐 그런 비율이 5%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할 때 너무 길게 계약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네, 해주신 것 이런 같아요. 꿀팁까지. 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임대인이 됩시다. 아 그러게요.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결론은 착한 임대인이 되자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강성신 변호사님과 그리고 조한정 변호사님과 함께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아주 살아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